그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사표를 던지던 그날 밤의 표정이었죠. 무너진 어깨, 떨리는 손,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던 그 눈빛. 한도윤.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15년 전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소주병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도윤 부지점장이 결제를 거부했다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죠.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단지 운이 나빴을 뿐. 그리고 한도윤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떠넘길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은행을 돌아다니며 실적 부진 지점을 진단하는 일. 겉으로는 평범한 업무였죠.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도윤을 찾는 것, 그리고 그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는 것. 첫 만남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아니,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오래된 은행 지점, 낡은 책상과 형광등 불빛, 복도에선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죠. 또 본사에서 누가 온대. 이번엔 누구 잘리려나.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일부러 천천히 걸었죠. 이곳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도록. 지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한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회색 양복에 느슨하게 맨 넥타이. 50 중반의 나이답게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쳐 있다고. 윤세라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상했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을 상상했는데 실제로 마주한 건 텅 빈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 한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악수를 청하며 내민 손은 따뜻했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무너진 사람을 또 한 번 밀어뜨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했죠. 지점 실적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책상 위 파일을 건넸죠. 손이 스칠 뻔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가까워질 때가 아니었으니까. 자료를 펼쳐보니 예상대로였어요. 대출 연체율 상승, 신규 고객 감소, 직원 이탈률 증가. 이 지점은 곧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본사 감사까지 2달 남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죠.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준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싸울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15년 전 아버지를 버렸던 그때처럼 지금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려는 거였죠. 그렇게 포기하고 사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빛이었죠. 약간 놀란 듯한, 그리고 뭔가 궁금한 듯한 표정. 컨설턴트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제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2달 안에 이 지점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점장님이 먼저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어요. 계획대로라면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를 관찰하고 약점을 찾고 무너뜨려야 했죠. 그런데 왜 저는 화가 났을까요? 왜 저는 그에게 살아나라고 말한 걸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죠. 제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찍은 거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지점에 도착했어요. 한도윤보다 먼저 출근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인터뷰했죠. 겉으로는 냉정한 컨설턴트였지만 속으론 계속 그를 의식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어요. 8시 30분 출근. 커피는 블랙. 점심은 대부분 거르거나 편의점 김밥. 퇴근은 항상 마지막. 주말에도 나왔죠. 가족은 없으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의 대답은 짧았어요. 같이 안 사시나요? 같이 삽니다. 다만 각자의 방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의 문제는 실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직원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고 한도윤은 그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을 뿐이었어요. 회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의요? 직원들과 대화하세요. 이 지점을 어떻게 살릴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해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제 말에 그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컨설턴트님은 이 현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10년, 20년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이 먼저 바뀌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제로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직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모였죠. 한도윤은 가장 뒤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김 대리님, 저는 가장 경력이 오래된 직원을 지목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 대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도윤을 쳐다봤어요. 그리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가 뭘 해도 본사에선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폐점 수순이에요. 폐점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달 안에 실적을 올려서 본사를 설득할 겁니다. 어떻게요? 다른 직원이 비웃듯 물었어요. 기업 대출 확대와 신규 고객 유치, 그리고 연체율 관리 강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엔 아직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 많아요.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눈빛도 있었죠. 그때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해요. 제가 받아냅니다.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점장님은 직원들을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뭔가를 판단하려는 눈빛, 저를 측정하는 시선. 저도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유는 몰랐죠. 단지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컨설턴트님 계획대로 해보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간 뒤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한도윤이 창가로 걸어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다 멈추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금연 중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3년 됐어요. 근데 가끔 손이 가네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긴장되는 기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본사 보고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뒤돌아보니 그가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죠. 너무 가까웠어요. 컨설턴트님.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었으니까. 제 일이니까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했는데 오히려 세우고 있었죠. 복수를 하러 왔는데 그를 돕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저는 그의 지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까요? 왜 저는 그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을까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적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죠. 한도윤도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심장이 빨라졌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야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본사 보고서 마감이 월요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 둘만 남았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도윤은 맞은편에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커피 드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그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건넸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죠. 설탕은 안 넣으셨죠?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부드러워 보였죠.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보고서는 거의 완성됐지만 둘 다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묘한 공기가 흘렀죠. 컨설턴트님.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물어보세요. 이 일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웠죠. 그냥요. 적성에 맞아서요. 그뿐인가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가 눈치챈 걸까요? 제 정체를 알아챈 걸까요? 지점장님도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그러세요. 왜 은행원이 되셨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됐죠. 뭐요? 안정이란 게 없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살면서 수없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대출 승인할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 있었죠. 승인하면 기회를 주는 거고 거절하면 가능성을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괴로우셨나요? 처음엔 괴롭지 않았어요. 규정대로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절당한 사람들의 표정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15년 전쯤이었나? 중견 직원이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죠. 저는 그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재취업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다더군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다르게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을까? 후회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매일 해요. 하지만 바꿀 순 없잖아요. 이미 지난 일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요. 그리고 후회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제 복수는 뭐였을까요? 이미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무너뜨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컨설턴트님? 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피곤한가 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짐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그랬던 걸까요? 비틀거렸죠. 조심하세요. 그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단단했죠.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짚었는데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죠. 담배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물러섰어요. 괜찮습니다. 그도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났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되뇌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친 눈빛, 쓴 웃음, 그리고 제 팔을 잡던 그 순간의 떨림.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는 본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더 받았죠. 직원들은 환호했고 한도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뻤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흔들렸으니까요. 축하 회식을 해야겠어요. 김 대리가 제안했습니다. 컨설턴트님도 오셔야 해요. 저는 괜찮아요. 사양했지만 직원들이 우겨서 결국 따라갔습니다. 한도윤도 함께였죠. 회식 자리는 시끄러웠어요. 직원들은 오랜만에 편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술잔이 오갔죠. 저도 몇 잔 마셨어요. 평소엔 술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마시고 싶었습니다. 컨설턴트님, 한 잔 더 하시죠. 아, 저는 이제 그만요. 손을 저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계속 마셨어요. 어느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한도윤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술을 마셨지만 취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죠. 컨설턴트님 덕분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덕이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컨설턴트님이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죠. 지점장님은 원래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잠시 길을 잃으셨던 거예요. 그 길을 찾게 해준 건 컨설턴트님입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쐬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죠. 잠시 후 한도윤도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담배를 피우는 척 했어요. 담배가 없었지만 손에 뭔가라도 쥐고 싶었거든요.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그냥 바람 쐬려고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거리의 가로등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지점장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15년 전 그 사람 말이에요. 순간 그의 어깨가 굳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확인하는 게 무서웠죠. 무서웠다고요? 네. 제 결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확인하는 게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5년 전에요. 뭐라고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취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요. 어느 날 조용히 가셨어요. 어떻게 그걸? 그 사람이 제 아버지거든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세라 씨가. 네. 저는 윤세라예요. 당신이 버린 직원의 딸이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수하려고 왔어요.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왔어요. 당신이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당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왜 후회하고 있었어요? 왜 저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세라 씨, 증오하고 싶었어요. 밉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이 일어서길 바라게 됐을까요? 왜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을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당신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한도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그분의 인생을 망쳐서,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저는 이렇게 됐는걸요.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죠. 지점장님. 네. 저 어떡하면 좋죠? 증오해야 하는데 증오할 수가 없어요. 밀어내야 하는데 가까워지고 싶어요. 제 고백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라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제 옆에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죠. 오랜만에 뛰는 심장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울먹였어요. 당신은 기혼자고 저는 원수의 딸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으로 조절되지 않아요. 거리가 좁혀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와 같은 갈등을 읽었죠.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멈출 수 없는 끌림. 세라 씨. 네. 후회할 겁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내렸어요. 우리는 회식 장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작은 호텔에 갔죠. 프런트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그의 목을 감출죠. 입술이 닿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세라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도윤 씨.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겼어요.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렸고 제 숨은 거칠어졌죠. 괜찮아요? 그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 안 해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몸으로 전해졌죠. 그의 숨결이 제 귀에 닿았어요.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옆에 누운 한도윤의 얼굴이 보였죠.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름도 덜해 보였어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원수의 품에 안겨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복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버지에 대한 의리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세라 씨.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셨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가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후회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후회 안 해요. 평생 기억하고 싶은 밤이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도윤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렸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호텔을 나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달라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모르는 듯 했죠. 한도윤도 평소처럼 업무를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지나칠 때마다 손이 스치고 싶었죠. 참아야 했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그가 문자를 보냈어요. 옥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다 올라갔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미소 지었죠. 그 미소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따뜻했고 더 진심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요. 저도요. 저는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알아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끝났어요.
3년째 대화도 안 해요. 하지만 이혼은 못하고 있죠. 아들 때문에요. 아드님이요? 고3이에요. 수능 끝나면 이혼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어요. 그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가능성을 본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죠. 그래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잘못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업무 파일을 정리하려다 과거 자료 폴더를 발견했어요. 15년 전 아버지 사건 관련 문서들이었죠. 왜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파일을 읽으며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의록, 인사위원회 기록, 그리고 한도윤의 의견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 태만 및 판단 착오로 인한 손실 발생. 하지만 고의성은 없으며 평소 근무 태도 양호. 경고 처분 혹은 보직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 손이 떨렸어요. 한도윤은 해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싸려 했던 거였죠. 그렇다면 누가요? 저는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최종 결정서였어요. 서명란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당시 본부장. 그가 한도윤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고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도윤을 실무 담당자로 기록에 남겼어요. 15년간 제가 믿었던 진실이 흔들렸습니다. 한도윤은 악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실패했고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무엇을 한 거죠? 그를 증오하고 복수하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던 거였죠. 노트북을 닫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그날 저녁 한도윤이 다가왔어요. 퇴근하시죠. 잠깐만요. 저는 그를 제지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15년 전 제 아버지 사건 말이에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이 결정한 게 아니었죠?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자료를 봤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감싸려 했더군요. 세라 씨, 왜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을 때 왜 해명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 제가 무능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은 게 제 잘못이에요. 본부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직 논리에 굴복했죠. 그게 제 죄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같이, 네, 바보 같았죠.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그분의 딸이란 걸 알았을 때 이게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벌이요? 네.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의 딸을 사랑하게 된 거요.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의 고백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도 생각했어요. 기회요? 당신에게 속죄할 기회요.
그분의 딸을 행복하게 해드릴 기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가 평생 당신을 지킬게요. 저는 말없이 그를 안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한도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직장에선 동료였지만 퇴근 후엔 연인이었죠. 숨어야 하는 관계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던 걸까요? 불안감은 계속 커졌어요. 이런 관계가 오래 갈 리 없다는 걸 알았죠. 언젠가 들킬 거고 모든 게 무너질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컨설턴트님, 김 대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빈 회의실로 갔어요. 김 대리는 문을 닫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과 무슨 관계세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봤어요. 같이 호텔로 들어가시는 거요. 들켰습니다. 김 대리님, 제가 말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점장님 인생 생각 안 하세요? 스캔들 나면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사랑한다고 하실 건가요? 김 대리가 비웃었어요. 지점장님은 기혼자예요. 그리고 컨설턴트님은 일시적으로 온 외부인이고요. 이 관계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요. 김 대리가 떠났어요.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앉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김 대리 말이 맞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였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날 밤 한도윤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작은 모텔 방에서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들켰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김 대리가 봤대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끝내야겠죠. 뭐라고요? 이 관계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예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사랑하니까 당신을 지켜야 해요. 이런 관계로 당신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세라 씨. 그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현실을 봐요. 저는 기혼자고 당신보다 15살이나 많아요. 이 관계가 들통나면 당신만 피해를 입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못 봐요.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왜 저를 흔들어 놨어요? 왜 사랑한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약해서 그래요. 당신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잊었어요. 나이도 처지도 다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싫어요. 이렇게 끝내는 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을 위해서요. 거짓말.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을 위한 거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증명해봐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싸워봐요. 이혼하고 저와 함께하겠다고 말해봐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만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편안한 일상과 체면을 버릴 만큼 간절하진 않았던 거죠. 알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요. 세라 씨,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다신 하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혼란스러워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도윤 지점장님.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으며 저는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죠.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했던 거죠. 현실이란 벽은 너무 높았고 우리는 너무 나약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이곳을 떠날 준비였죠.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컨설팅 업무를 종료하고 싶어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개인 사정이 생겼어요. 후임자를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도윤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죠. 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던져버렸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수는 언제 사랑으로 바뀐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점에 출근했어요.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했죠. 한도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죠.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공식적인 톤으로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도 경직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 업무만 봤어요. 점심시간도 따로 먹었죠.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후임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부임합니다. 그때까지 정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사흘만 더 견디면 됐어요. 그날 저녁 짐을 정리하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려고요. 그런데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스캔 파일이었죠. 돌아가시고 정리하다 발견한 거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습니다. 읽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클릭했습니다. 일기장이 열렸어요.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죠. 2010년 3월 15일. 오늘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 대출 심사를 잘못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한도윤 부지점장이 나를 감싸주려 했지만 본부장이 강경했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두렵다. 제 손이 떨렸어요. 2010년 4월 3일. 징계가 결정됐다. 해고다. 한도윤 부지점장이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다고 들었다. 고마운 사람이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0년 4월 10일. 마지막 출근일이었다. 한도윤 부지점장이 사비로 돈을 챙겨줬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어요. 눈물로 가려져서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한도윤이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몰랐죠. 15년간 잘못된 증오를 키워온 겁니다. 더 읽었어요. 2015년 6월 20일. 세라가 취직했다. 은행 컨설턴트라고 한다. 내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다.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은행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내 한을 풀어주려는 건 아닐까? 가슴이 무너졌어요. 2015년 12월 25일. 오늘 세라가 물었다. 아빠를 해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한도윤이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나? 그 사람은 나를 지키려 했다고. 그런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제 손에서 노트북이 미끄러졌어요.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한도윤이 악인이 아니란 걸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복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모든 게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끝내야겠다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한도윤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점장실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왔어요. 조심스러운 표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노트북을 돌려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화면을 봤어요.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죠. 이건 제 아버지 일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몰랐죠. 세라 씨, 15년간 당신을 증오했어요.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은인이었죠. 한도윤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해요.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해요. 당신을 오해했던 것도, 이용하려 했던 것도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저를 일으켰어요.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 사이엔 증오도 복수도 없다는 걸요. 다만 아픔과 후회만 있을 뿐이었죠. 도윤 씨, 네, 저 떠나요. 제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후임자가 오면 바로요. 세라 씨,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복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변했지만 그 사랑도 온전할 순 없었죠.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감정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실하다고 해서 다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본사에 제출할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내는 사표였어요.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죠.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금요일 오후 직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컨설턴트님 덕분에 지점이 살았어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한도윤을 쳐다봤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도윤과 저만 남았어요. 정말 가시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깨끗하게 끝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행복했나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그가 저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제 진심이요.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세라 씨. 안녕히 계세요. 도윤 씨. 마지막으로 그를 안았어요. 꽉 안았죠. 그의 체온과 심장 소리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사랑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그도 속삭였죠. 우리는 서로를 놓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컨설팅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매일 밤 한도윤을 떠올렸고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천천히 아물었죠. 지금은 평화로워요.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죠. 단순하지만 행복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죠. 저는 평소처럼 인사하려다 얼어붙었어요. 한도윤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금방 알아봤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죠. 오랜만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카페 이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카페 이름은 늦가을이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가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잘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작년에 은행 그만뒀어요. 명예퇴직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혼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2년 전에요.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나서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살아요. 작은 아파트에서요. 가끔 아들이 찾아오고요.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세라 씨는요? 보시다시피 카페예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행복해요. 조용하지만 만족스러워요. 다행이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때 편지 읽으셨어요? 네. 수백 번 읽었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세라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붙잡을 순 없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만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저도 사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세라 씨. 하지만 우리는 이미 놓쳤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요. 그렇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심장 뛰는 감정이 다시 밀려왔어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아름답다는 걸요. 도윤 씨, 네. 우리는 이미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요. 제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그때의 아름다움이 퇴색될 것 같아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